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오늘 본 영화는 이번 주 최고의 화제작이죠. 올빼미를 봤습니다. 올빼미는 그 안태진이라는 분의 연출작인데요. 그 뭐 나와 있는 필모그래피는 뭐 많지 않습니다만 그 전에부터 오랫동안 작업을 준비해 오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스팅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유해진과 유준열, 최무성, 조성아, 박명훈, 김성철, 안현진, 조윤서. 아주 뭐 최고 스타, 뭐 이렇게 뭐 스타 캐스팅이라고 말하기 좀 스타 캐스팅이긴 하지만 뭐 아주 뭐 빅스타 이렇게는 아닌데 상당히 탄탄하게 짜여져 있는 연기파 중심으로 짜여진 수련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자가 죽었다, 유일한 목격자는 맹인 침술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 이제 창작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모티브로 준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소현세자와 인조의 얘기에서 비롯되는데요. 자, 이 영화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대략적인 구성들을 좀 살펴보죠. 영화 자체를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당히 잘 만들어진 스릴러고, 그 궁궐 내에서 펼쳐지는 밀실적인 느낌도 나면서 긴박감을 고양시키는 그런 스릴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적 소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도 좀 반응하는 뭐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 이제 권력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고요. 가장 부패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역대 임금들, 조선조의 임금들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인조의 역할을 이제 유해진 배우가 상당히 요즘에 온순한, 그러니까 또 예능에서 이미지가 부드러운 이미지인데 비해서 여기서는 아주 악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권력의 눈이 먼 미친 왕이죠.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영화의 이제 주연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민초를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최경수라는 인물을 유준열이 연기를 합니다. 설정상 맹인 침술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영화 올빼미라고 하는 데서 지칭하는 것처럼 이 분은 완벽한 뭐 완전한 맹인,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밤이 되면 더 잘 보는, 밤이 되면 시력이 어느 정도 복구가 되는 일종의 병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경수죠. 그래서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되는 목격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인물을 놓고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의 역사적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인물로 이제 김성철 배우가 연기하는 소현세자가 있죠. 소현세자는 정치의 새로운 개혁을 추진했고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대중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었던 인물. 이그 병자호란 당시에 볼모로 청나라 잡혀가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현실 감각이 매우 뛰어났던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와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죠. 이야기는 그 소현세자의 사망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펼쳐집니다. 그 옆에는 이제 강빈이라고 하는 소현세자의 부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강빈 역할을 하고 있는 조윤서 배우인데요. 강빈은 이제 소현세자와 같이 같은 인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네. 이거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 인물이 이제 중심 인물이 되고요. 사실 역사적 피해자들이 됩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구도상으로 일종의 당시 사대부 권력을 의미하는 최대감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영의정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조 자체가 인조 반정을 통해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 배경이 되었던 당시 이제 광해군을 몰아냈던 인물이기도 한데 인조의 그런 정적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인물이기도 해서 사실은 이제 이 막구 실력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이제 이 최대감이라고 하는 인물, 조성화라는 인물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상으로 이 지금 내의원 수장을 가지고 있는 이 실존 인물이에요. 이영익이라는 인물도 당시에 이제 내의전에서 침수를 시전하고 있었던 일종의 측근으로 등장하는 인물인데 내의원은 이제 수장으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최무성 배우가 연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종의 파트너로서 이 경수의 동료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박명훈이라는 인물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경수와 입장을 그래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가상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들은 거의 이제 실존 인물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와 있었던 그런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음모의 중심에는 일단은 인조가 있다는 점은 뭐 영화 예고편만 봐도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잡힐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올빼미. 근데 상당히 잘 풀었습니다. 일단 뭐 당대의 침술사로서 이 경수라고 하는 인물이 어 그 말하자면 이제 시중에서 이제 그 침을 놓고 다니는 인물인데, 뭐 조선조의 인물이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 내전이라고 불리우는 여성들의 침소나 이런 데에는 그 아무나 못 들락거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여기에서 영화에서 그런 높으신 어른들에게 이제 침을 놓는 인물로 이 봉사, 최봉사라고 그러는가요? 예, 이런 인물로 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실력이 있고, 실력은 또 남들이 모르는 그런 실력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수라고 하는 인물은 외면적으로 분명히 이제 봉사이죠. 소경이라고도 영화 속에서 소경이라고도 불리우고 이제 시각장애인입니다. 하지만 밤에 볼 수 있겠죠. 남과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어두워지면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사실이 이제 영화의 중요한 플롯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봤다는 사실을 남들이 이제 처음에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실 제일 먼저 눈치채는 인물이 소현세자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이제 그런 그 물건, 침을 돋는 도구를 갖다가 인식하고 잡아내는 순간을 이 소현세자가 빨리 차고, 이 사람은 그만큼 현실 감각이나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는 사실 극적인 좀 이 권력, 말하자면 권력에 집착하고 있는 보수적이고 고답적인 인물로 인조가 등장한다고 한다면, 소현세자는 그와 달리 시대의 변화, 명청 고체기에서 청나라와의 관계와 활용성, 이미 명은 다 쇠했기 때문에 이 중간에 껴있는 국가로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이 청과 같이 동반해서 가고, 서양 문물에도 눈이 띄어있는 인물로, 실제로도 소현세제도 그랬다고 하죠. 그런 인물로 등장하고, 반면에 이 인조란 인물은 역사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 소현세자 자체를 갖다가 의심하고 뭐 거의 뭐 두려워하는, 자신의 권력을 빼앗아가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공포에 휘말려 있는 되게 노회한 권력 그 자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해진이 연기하는 이 인물이 이제 인조라는 인물이 이제 바로 문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 정적을 제거하는 형태에서 이 일종의 국내의 킬러들이 등장을 하고, 그 속에 자기도 모르게 동참하게 된 경수가 그 사실을 모두 목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영화에서 이제 의미심장하게 사용되는 말들은, 이 경수와 소현세자가 이제 앞부분의 전반부가, 영화의 한 전반부 정도는 이 각 인물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들을 펼쳐놓고 시작하는데, 이 경수라는 인물은 어느 정도의 이제 진심을 캐치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물론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지만, 소현세자와 아련하고 그의 이제 배려를 받으면서 그가 아끼는 정책 포지션이라든가 그의 이제 그런 개방적 자세 같은 것에 대한 막연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뭐 이 떨림이라든가 이제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영화적 표현 방식에서 침을 놓고서 이제 흔들린다거나든가 뭐 이런 식의 떨림의 모습들을 갖다가 영화 잘 포착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런 이 소현세자를 해치는 장면 자체를 바로 경수가 우연히 목격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이제 오히려 경수가 범인으로 몰려버린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영화는 사실은 공간적으로는 아마 지금 배경은 영화의 시각적 배경, 무대적 배경으로는 수원성이 많이 꽤 활용이 된 걸로, 그러니까 수원 화성이 꽤 많이 활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적으로는 그 밀실적인 느낌을 줍니다. 궁궐 안에서의 세계의 모습을 잘 다루고 있고, 일종의 이런 장르가 가지고 있는 커스텀 드라마로서라든가 공간의 설정이라든가 이것들을 뭐 아주 정밀하게 다루진 않아도 그 공간적 느낌들을 잘 살리고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도망갈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 기회를 유일하게 찾아내는데 그 기회를
간신히 얻어낸 경수가 결국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사건의 복판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의 이야기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도 이제 소현세제도 제거되었고 그의 부인이었던 경비인 같은 경우도 역사적으로 실제로 제거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스토리들을 갖다가 그 상상의 인물인 경수의 이야기, 그리고 경수가 상당히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징을 가지고 있는 인데 일종의 민초를 대변하는 인물이고, 그 대화의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소현세자의 대화 장면에서 눈을 뜬 눈이 이 사람에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지금 이렇게 이 장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야간에 깜깜했을 때 더 잘 볼 수 있는 게 경수입니다. 소현세자가 눈을 뜨고 있으면서 모른 척 하는 것 자체가 이런 대사죠. 안보상이 모른 척하고 눈을 감고 살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깨어있는 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경수의 반응은 그것이 저희 같은 민초에게는 오히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보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 생존 방식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수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사실은 바로 그런 인물이죠. 우리 이제 민초를 대변하는 인물로 모든 걸 모르는 걸 알지만 때로는 눈 감고 살아야만 됐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군사 정권이라든가 아니면 억압적 체제 안에서는 우리가 알아도 모른 척 살아야 되고, 뭐 사실 뭐 일상의 권위주의 체계에서도 보통 그렇죠.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메타포를 다루고 있고, 말하고 싶고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결국 영화 속에서 경수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게 돼버리고, 그리고 영화의 이제 첫 시작 장면 자체가 경수가 어떤 소년을 즉 소년의 원손이죠, 소현세자의 아들을 업고 가는 장면 시작해서 이제 그 영화가 거의 후반부에 결말부에 한번 다시 등장하는 식으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 형태의 구성이거든요. 그 뒤에 물론 후일담처럼 이야기가 다시 전개가 됩니다만, 그 결말부가 사실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저는 안 듭니다만, 어쨌든 그 결말부까지의 전개 구성이 상당히 탄탄하게 짜여져 있고, 던져진 떡밥들이 굉장히 잘 회수가 잘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어떤 장면에서 뭐가 장면이 되면 그것은 뒤에 철저하게 이제 각본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스릴러적으로 앞뒤가 잘 맞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선택에서 문제가, 아까 결말부에 말씀드렸던 결말부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올빼미라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긴장감을 조성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황을 몰고 가는 형태들 자체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탄탄하게 잘 짜여져 있고, 시각적으로도 주로 어두운 장면들이 많죠. 배경을 기본적으로 많이 이런 식으로 야간 장면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수가 잘 볼 수 있는 세계의 경우에는 이 푸른빛이 도는 이런 장면을 통해 가지고 이쪽에 뭐 데이포 나이트 같은 옛날의 효과 같은데, 이건 요즘 어떻게 설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요즘에는 색깔 톤만 조정해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촬영들이 아주 인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긴장감을 잘 조성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긴장감이라기보다는 심리적 긴장감들 자체가 형태가 잘 되어 있고, 그 구성, 그 공헌도에는 당연하게도 바로 배우들의 연기력, 그 다음에 이것들을 뽑아내는 감독의 연출력까지 해서 되게 탄탄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동료로 나오는 박명훈 배우의 캐릭터 자체가 처음에 약간 이제 그, 그 강력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그에 대한 그 상궁 스토리가 좀 있어요. 근데 뭐 썸을 타는 일종의 아주 좀 미약한 정도의 썸을 타는 그런 정도의 살짝 나오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약간 크게 언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살짝 들어갔다라고 말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설정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음모가 드러나는 부분들도 뭐 예상 가능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전체로 이야기가 아주 잘 짜여져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유해진 배우의 경우에 처음에 등장할 때는 관객들의 반응이 그래요. 이게 약간 요즘에 거의 좀 예능 캐릭터고 되게 부드러운 이미지가 많이 나와서 약간 웃는 장면도 나왔습니다만, 그걸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연기력으로 커버를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 나머지 배우들도 제 역할을 거의 다 잘 하고 있다고 말 수 있고요. 뭐 카리스마 있는 연기들이 잘 돋보이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빼미가 아마 올
하반기에 나왔던 오랜만에 되게 굉장히 사극으로 나왔던 잘 만들어진 정치 스릴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올빼미를 접해 보시면서 좀 이게 또 현실적인 느낌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진실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들 그런 부분을 많이 담고 있어서 한번 꼭 접해볼 만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되게 타이트한 스토리의 영화라서 뭐 완성도 자체가 상당히 잘 짜임새 있게 구성된 영화이기 때문에 뭐 길게 뭐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뭐 메타포는 있겠군요. 뭐 어떤 메타포들이 있냐면요. 여기 이 아들이 있어요. 이 원손이 이제 어린 배우가 등장하는데 그 소년이 오줌을 그 10살 먹었는데 그 경수의 동생, 경수도 영화 초반부에 이제 등장하는 그 경수가 이 궁궐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의원으로서 수입이 더 좋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그의 동생이 심장병을 앓고 있는 걸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심장병을 앓고 있는 동생이기 때문에 그 소년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거 자체가 생계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참고 살아야 되는 민초들의 모습을 거의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 소년을 자기 동생과 똑같은 나이에 원소는 부모의 손을 떠나가지고 자라면서 이제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는 일종의 병을 앓고 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성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성숙한 소년에 대한 원손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것들이 역시 또 이 경수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의 첫 장면에서 그 원손을 업고 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의 후반부에도 그 원손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장면으로 영화 거의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역사에도 나오지만 그 원손들도 나중에 귀양 가서 제거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안타까움, 인간적인 안타까움 같은 것들이 또 묘사되어 있어서 경수가 움직이는 동인,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아까 소현세자와의 대화 장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 닫고 어쨌든 자기 삶을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참고 사는 모습을 대변하는 인물이지만 결국 상황에 몰리게 되면서 기지를 발휘하고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는 모습까지 이르는 인물로 이제 이런 경솔한 인물을 되고 있어서 현실 속의 우리들의 이제 일반인들의 민초들의 모습들과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미래를,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미래인 거고 미래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외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뭐 한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민주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것들을 부정하지 않고 어쨌든 진실을 담아내고 증언하면서 나아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올빼미도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우리가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것이 이제 현실과 조응한다는 거는 보시는 분들도 조금씩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은 꽤 잘 만들어진 약간의 살짝의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되게 만족스럽게 집중해서 봤던 올빼미라는 영화를 한번 이해하게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좀 몰입할 수 있는 환경, 극장이 역시 최적의 환경이죠. 극장에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상 소마 50일이었습니다.